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중앙일보가 이례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지저분하게 저격하는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남녀 고위 공무원들이 모두 기혼 상태인데 불륜을 저질렀다. 그걸 남성의 아내가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그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해 왔다. 퇴근 후에 호텔을 갔고 주말 당직을 마쳐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함께 호텔을 갔다가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야근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비로 쓰기도 했다. 그리고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성의 아내는 법원에 그 여성을 오피스 와이프로 지목하고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소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주변 호텔 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남성의 자동차에서 발견된 여성의 파우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그 파우치에는 콘돔 등의 각종 성인용품이 있었다. 또한 그 증거품 중에는 그들이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포함됐다. 여기에 남성의 아내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의 불륜 때문에 평범한 가정이 파괴됐고 미성년 자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여기에 이 남녀 공무원들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남성의 아내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항변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그 여성이 남성의 아내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했고 공직기관 관련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자, 이런 공무원들의 불륜 사건이 용산에서 터졌고 이것을 두고 공직기관이 개판이다 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남성의 아내가 진정을 넣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결과를 받았던 시점은 올해 4월에서 6월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단독으로 알려지냐는 거죠. 그리고 최초 중앙일보가 뽑은 이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실 로고 파우치엔 콘돔이 용산 뒤집은 불륜 사건. 그랬는데 대화창의 하트 용산 뒤집은 4급 공무원 불륜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제목만 보면 중앙일보가 용산을 저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단어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일보 캐비넷에 묵혀 있었던 건이었는데 중앙일보가 용산을 저격할 필요성이 있었고 오늘 이걸 꺼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중앙일보가 용산을 저격하고 싶어졌을까? 이게 이 기사의 본질입니다. 그 홍석현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5대0 라이브 논란으로 정부 여당이 강도 높게 JTBC를 탄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MBC를 조지고 나면 다음은 JTBC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빡친 홍석현이 이 기사를 통해 용산을 저격한 것이다 라는 추정이 그나마 성립한다고 봅니다. 일단 구독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해주세요. 지금 홍석현과 용산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 시민분께서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홍석현이 윤석열 면접을 봤다. 그런 사이인데 홍석현이 윤석열을 조지겠어? 자, 네, 맞습니다. 둘은 남다른 관계죠. 하지만 홍석현은 늘 갈아타는 사람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다 됐고 다음은 누구냐? 이 고민을 그 누구보다 깊이 빠르게 하면서 영원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내피셜은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가세현과 민경욱의 쇼핑백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로데오 거리의 어느 커피숍에서 김세희, 강용석, 민경욱 세 사람이 만났고 강용석이 민경욱에게 현찰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돌돌 말아 전달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가 접해봤지만 이렇게 육하 원칙이 명확한 의혹 제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한 판넬과 함께 봐주시죠. 우리 돈, 그 모금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모금한 돈은 민경욱 전 의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낙선한 뒤 받은 돈이라 해도
선거 무효소송에 쓰인 돈은 정치 자금이라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검찰은 대체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권에서는 가방을 받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감사 표시에는 디올백, 선거 불복에는 쇼핑백입니까? 자, 그래도 이런 것 받으면 불법이고 불법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검찰은 제발 상식 수준이라도 지켜가면서 부디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자, 이것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변희재가 민경욱 전 국힘 의원과 가세연의 김세희, 강용석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입니다. 자, 김세희, 강용석은 2020년 4월 총선에 패하자 이것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60억의 정치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자금을 민경욱과 국힘 당협위원장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자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 고발인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하자 이들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구당 6천만 원의 재검표 비용이 든다고 하면서 최소 100개 지역구 이상에서 재검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총 60억의 부정선거 규명 모금 프로젝트를 세웠다. 가세연은 1차로 6천만 원이 모이자 이를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당시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재검표 비용은 후보자의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동에도 김세희는 총선 직후인 2020년 6월 15일에 자신이 직접 2천만 원 현찰을 쇼핑백에 돌돌 말아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이를 최근 녹취록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폭로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돈을 모금했다. 그게 불법이라고 선관위가 제재를 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의 증거들을 스스로 남겨가면서 계속 간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민 전 의원 역시 가세연이 아닌 제3자로부터 당시에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세희는 최근 한 유튜버와의 전화통화에서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이건 형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새어나가면 다 죽는 거야. 125명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다 감옥을 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라고 자백하기도 했다. 자, 한준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육하원칙이 딱 떨어지는 의혹 제기입니다. 가세연이 민경욱과 125명 국힘 당협위원장들에게 부정선거 재검표하라고 불법적인 돈 60억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준 사람은 민경욱한테 2천만 원 줬다. 125명 다 죽어 라는 자백을 했고 그걸 받은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그걸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냥 이제 잡아가면 되는데 나 잡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벌써 2년째 조리돌림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면서 국힘당이 초토화될 이 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사건이 사건으로 덮이는 이 난리통이지만 이 가세연의 60억 국힘 살포건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